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특히 예. 저희 아름방송과의 인터뷰 몇 년 만이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8, 9년 되지 않았나 8, 9년이나 싶네요. 됐나요? 예. 정말 오래됐네요. 예. 그때는 제가 아마 신참 기자였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는 먼발치에서만 이렇게 뵀었고 예. 항상 선배 기자분들께서 인터뷰하고 그러셨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희에게는 아직도 그 실장님이라는 좀 칭호가 익숙해요. 예. 그 실장님이라는 칭호로 많이 요즘도 불리실 텐데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제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그 공직 마지막 직책이죠. 근데 저는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 처음으로 기억하신 사실 의원이 좋습니다. 아, 국회의원? 예, 예. 아, 그럼 의원님으로 불리시는 게 가장 편안하신가 봐요. 예, 예.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네. 자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셨어요. 한국정책재단 어떤 곳인가요? 저희 그 정책재단은 이 국회에 등록된 순수 민간재단입니다. 예, 저희가 그 지향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그 정책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탈북자 또 다문화 이제 이 세대, 예, 다문화 가정 사람들 또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혹은 은퇴를 갓 한 이제 이 장년 세대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제대로 챙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을 주로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 저희가 발족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가 따뜻한 성장입니다. 아, 따뜻한 성장? 예, 따뜻한 성장. 아, 어떤 뜻이죠? 따뜻한 성장? 그 따뜻한 성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것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예, 다 주어지는 열린 성장. 또 이렇게 어디에 치우침 없이 또 억울한 일 없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공정한 성장. 또 그렇게 해야 개개인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성장. 그래서 이제 열린 또 공정한 그리고 행복한 이 성장을 저희들 통칭 따뜻한 성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표현이네요. 근데 네. 이 성장 일변도에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좀 분배의 정의 실현해야 예, 된다 이런 목소리 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복지, 예. 사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서 너무 이 분배가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따뜻한 성장의 방점은 성장에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누구가 기회가 누구에겐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기회를 갖고 또 불공정하거나 또 부당한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려면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공정하게 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낙오자에게도 우리가 사회가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함께 챙기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되 이제 과거처럼 성장 일변도로 묻지마 성장이 아니고 함께 가는 그런 이 성장의 개념을 저희가 따뜻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정의하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배 정의를 좀 보완해서 따뜻한이라는 수식어를 일부러 넣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아무래도 한국정책재단 이제 정책 기능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정치권에 계실 때도 정책 통이셨잖아요. 그렇죠? 당에 계실 때도 정책위 의장 하셨었고 예, 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 실장을 하실 때도 정책형 실장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닉네임이 예, 붙었었어요. 예, 예, 예. 특히 이렇게 정책에 강한 예.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정치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이 전달될 때는 이 정책 서비스죠. 예,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이것이 저는 정치의 이전의 본연의 임무고 또 행정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일종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가 하는 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그 적절한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또 소외된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돼서 방향을 이렇게 그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저는 정치와 이 행정의 아주 본령이 돼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표현은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재단은 사실 이제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살짝 이렇게 비켜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조직일 텐데 예.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한다라는 예. 큰 틀에서는 뭐 여전히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오던 일을 어떻게 하면 끝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이 많은 그 전문가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어서 지금 정책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단 안에서 이사장의 역할은 네.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또 소기업들 또 예를 들면 그 탈북자나 다문화 가정 사람들 또 은퇴한 이 장년 세대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정책들이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입법이면 입법,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 사항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장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을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뒷받침하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보수가 있는 직책인가요? 없습니다. 아, 전혀 없나요? 예, 오히려 저는 예. 정책재단에 이 참여해서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회비도 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돈을 내는 예, 예. 명예봉사직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재단의 사업들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네. 특히 이번 달에 며칠 뒤에 네. 이 건너편에 있죠. 자벌드에서 한 예, 행사를 예. 기획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예, 어떤 예.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하는 주요한 행사 중에 이 아주 그 은퇴한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앞둔 이 장년 세대 일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경륜도 높은 또 일하는 솜씨도 아주 충분히 이렇게 이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그대로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장돼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정말 주옥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은 분명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하고 이분들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면 우리 새로운 일종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것이 성장 동력이 돼서 그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이제 더불어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하는 분들이 제2의 일자리가 나오니까 이제 은퇴가 두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침 한국자벌드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그렇죠. 각별한 인연이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구이기 때문에 이 행사야말로 우리 자벌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장소도 그렇게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지역에도 은퇴 정년기에서 예. 제2의 인생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의 장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지난 한 20-30년간 세계가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말 굉장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역들이 지금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더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동안에 일하던 직장에서는 은퇴했지만 또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또 수요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처를 발굴을 해서 이 그 두 부분을 필요로 한 사람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국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자벌드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직업 체험 시설이고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입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이제 운영되는 예. 자벌드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벌드는 관심 있게 늘 운영이 어떻게 되나 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특히 그 앞으로 어떤 그 직업,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미리 체험하고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에 살고 있는 그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자들도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람 있게 일하고 있는 거를 좀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뿌듯하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재단과 관련된 인터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이번엔 정치인 임태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당이 낳은 대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세요. 저희가 수년 전에도 많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국정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때 모시지 못했고 이렇게 또 어렵게 이번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나요? 제가 원래 그 행정부의 공무원을 그래서 했습니다. 기재부였나요? 당시?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무부, 지금은 기재부죠. 예, 당시 재무부. 그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1997년에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8년, 99년에 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부분에 구조조정이 되고 또 그 금융위기는 사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공무원들은 이 공공 서비스를 하되 공무원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찾아오기 어렵고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저도 좀 해보자.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보니까 정치더라고요. 이제 물론 100% 흡족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적극 권유하신 분이 있었나요? 당시? 정치요? 예. 아니 저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 공부할 기회를 줘서 영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가 그 영국의 수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영국 사회가 그 토니 블레어가 이제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바뀌고 그렇죠. 영국 사회가 뭔가 어느 제3의 시기부터 노선을 그렇습니다. 추구했던 어느 시기였죠. 시기부터 굉장히 활기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말 없던 의욕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국 사회 전체가 활기 있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행정보다는 정치가 사람들 가슴에 이 남는 일을 하게 함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뛰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를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를 저도 지금 하고 싶습니다. 예. 분당에서 정치를 하시게 된 거는 또 이 지역 태생인 점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요 저는 이 분당 정확히는 판교죠 지금. 예. 판교에서 나와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지금 저 시범단지 쪽에 있는 또 중학교를 양령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쭉 이 분당에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뭐 분당은 그냥 정말 정치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제 생이 분당과 함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당시 여당으로서 좋은 선거구에서 예. 초선 의원이 되시고 그 뒤로 뭐 탄탄대로를 걸으셨어요. 삼선 의원까지. 그리고 주요 당직도 맡으셨고 네. 국회에서 주요 의원직도 맡으셨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실장까지 예. 당정청을 다 이제 섭렵한 하나의 전천후 예. 정치인으로 예. 이렇게 쭉 급부상하셨는데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맡으셨던 대통령 실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많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대통령 실장을 왜 맡았나 예. 뭐 이런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번이라도 대통령 실장 맡은 거 후회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실장 가기 전에 예. 고용노동부 장관을 그러셨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노사 문제만 주로 다루던 그 과거에 노동부라는 부처를 이제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당시 그래서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해서 이제 업무의 주력을 무슨 노사분규나 이런 문제보다는 일자리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삼게 됐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 일을 좀 더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뭐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도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끄시는데 또 어쨌든 제가 와서 봉사하는 이런 또 좀 그 일로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제 실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정의 중심에서 정말 가장 국정의 중심이죠. 중심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거는 정말 여간에선 갖기 어려운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영광인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이제 또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다시 제가 처음에 이 찾아가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하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좀 애로가 있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주변에서 만류하신 분들도 있었죠. 많으셨죠. 왜냐하면은 뭐 예. 정권 초반이면은 사실 예. 대통령 실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경험이 되고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수락하실 당시가 이제 정권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이었던 예.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실장은 좀 관리형이라고 해서 좀 예. 나름대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단계에 있는 분들이 좀 맡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예. 분들이 많았던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선출직 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실장을 간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나 저 주위에서는 대부분 다 만류하셨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견이 이제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더 한다고 그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그러나 이제 어떻든 저희가 또 이렇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모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크진 않지만 제가 와서 꼭 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예? 또 그런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사사로운 무슨 그 유불리를 따져서 제가 가고 안 가고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설사 불리하더라도 예, 그렇게 가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또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치나 행정의 서비스가 있다면 제가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가서 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는 아주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실장직을 마친 이후에 총선이나 대선, 또 주요 선거에서는 또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계셨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또 앞으로 또 그런 정치 재개에 그런 구상도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참 일반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시면 이제 많이 중요한 자리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추구하던 정치가 있고 지금 정책재단도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숙제를 아직은 못하고 이 미완성의 이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이 정치권에 복귀해서 다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예, 여당을 예. 바라보시는 예. 또 입장도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네, 정치인들과는. 예. 근데 이전 정부의 예. 대통령 실장을 지내셨었고 예. 지금 현 정부도 사실 중반을 넘어오기 전부터도 상당한 이제 내용이라든지 또 외환도 많았고요. 뭐 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속에서 많은 이제 컨트롤 타워의 좀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네. 받아왔잖아요. 네. 원발치에서 지켜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 예. 정부 여당에 예. 있을 때. 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거 하고 실제 담당을 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국정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습니다만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잠을 이루시지 못할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되시면 그는 숙명적으로 정말 그런 거를 타고 이렇게 감내하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 뭐 사사로운 이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다 국민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방법이 다르고 우선순위나 또 경중을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러한 사안이 급하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말 고민하고 국민들께서 그래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돼요. 또 대외 관계만 하더라도 중국이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수시로 바뀌고 거기다가 또 복잡한 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고민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정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은 제시해 주되 좀 참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물론 잘못 간다고 판단하면 언론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국정은 똑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정치권에 복귀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권 복귀를 지금 선언하시는 거네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의 중간평가 성격이 큰데 그러면 그 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숙제들을 푸는 데 힘을 과감히 보태실 의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또 잠깐 지금 밖에 나오셔서 다시 이제 복귀를 시도하고 계신데 정치를 하면서 이 가족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의원님의 가족분들께 정치를 해오면서 또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구상을 하면서 미안하거나 감사한 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도 이제 아주 가깝게는 배우자. 또 가족들이 더 힘들죠. 특히 이제 그 정치인에 비해서 정치인의 가족은 특히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유권자들 본 때는 거의 무한 봉사한다. 또 무한한 이런 심부름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역에서는 이제 중앙 정치한다고 저는 못 오면 저희 안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듣고 또 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다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럼 못하는 부분을 또 가서 설명해 줘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는 또 바쁘다고 예를 들면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 사시는 사람들은 이 마음 이상으로 감동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사람 생일이라든가 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또 집사람의 장인 장모나 또 이 어르신들의 그런 대소사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한 경우가 뭐 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모님은. 가정사도 챙기셔야 되고 지역구도 챙겨야 되니까. 지역구를 챙기는 일이 뭐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럴 때 되면 상당히 미안하셨겠어요, 사모님. 그럼요. 늘 고맙죠. 그렇습니까? 미안하고. 지금도 두 분이서 이렇게 시간 자주 보내세요? 어떠세요? 늘 뭐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나눈 이 장소도 분당인데요. 분당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분당과 임태희는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분당은 제가 낳은 곳이고 저를 낳아준 곳이고 또 제가 자라게 해준 곳이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준 이 곳이죠. 어떻게 보면 낳아서 지금까지를 다 이끌어준 곳이 분당이니까 저희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분당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머니와 같은 저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또 분당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분당이 필요한 곳
또 분당이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이렇게 좀 챙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분당이 상당히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지금도 예. 사실 고층 빌딩 숲에서 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분당의 성장을 함께 해오신 정치인으로서 예, 예, 예. 앞으로의 또 발전에서 또 큰 역할을 예. 좀 맡아주시고 담당해 예. 주시기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